우리 몸의 신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은 이 인체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감탄해야 돼. 저것이 이 꼴이 상태가 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우리는 이 꼴로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A는 허경영이, B는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이 꼴로 상태에서 여러분 옆에 내가 공존해야만 암이 깨져버려. 저 이 꼴을 여러분이 다양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난 이것만 해도 재산 가치가 무한대야. 우리는 인체가 그렇게 강하게 돼 있는데 관리를 잘못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몸은 팔다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준 것만해도 여러분이 나한테 무진장져 있는 거야. 이 RNA가 조금만 실수하고 유전자가 조금만 실수해버리면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저걸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도 저래.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 꼴로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퀄리티는 영어로 이게 평등이야. 평등. 이퀄이라는 게 A와 B가 같다 이 말이야. 양쪽이 똑같은 거지. 그래서 한쪽만 있으면은 힘을 못 써. 양쪽이 있을 때 이퀄가 될 때 좋은 거예요. 이퀄은 뭐야? 두 개가 있잖아. 둘이가 있어줘야 되는 거야. 하나만 있으면 마이너스가 돼. 생명력이 빠져버린다 이 소리야. 이퀄 상태가 되면 두 개가 딱 공존하잖아. 방향도 똑같아. 같은 방향으로. 이퀄 되면은. 그렇다고 붙어버리는 것도 아니야. 알았죠? 역경은 경력이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역경이 이렇게 우리가 닥칠 때는 그 역경을 이기면은 진짜 좋은 경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뒤집으니까 맛있는 디저트가 돼.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디저트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지. 스트레스가 없으면 인간은 수명이 단명이 돼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방어인자를 만들어내. 우리 유전자에서. 방어인자를 만들다 보면 면역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 꼴로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한 해에 나와 남을 이 꼴로 상태로 만들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하면 분명히 내 신경에 갑자기 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퀄리티. 신인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저기 A는 허경영이, B는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이 꼴로 상태에서 여러분 옆에 내가 공존해야만 암이 깨져버려. 저 이 꼴을 여러분이 다양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를 바꿔요. 마인드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얼마든지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어. 이게 뭐야? 이퀄리티가 요거는 EQUAL이죠. 이게 이퀄이야. 이퀄이라는 게 A와 B가 같다 이 말이야. 이퀄리티는 평등. 영어로 이게 평등이야. 평등. 알았죠? 이퀄리티. 왜 저걸 썼냐? 사람들은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띄워봐요. 이퀄은 양쪽이 똑같다는 뜻이지. 그죠? 이퀄은 양쪽이 똑같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됐습니다. 그 앞에 거 내리는 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들이라는 건 악한 무리들이야. 이 세상에 대적하는 자들을 결국 이긴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내 예수를 이긴 자라고 그래. 사람들 알았죠? 예수라고도 하지만 이 지저스 자체를 이긴 자다. 이렇게 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거기서 패자같이 보지. 패자로 보는데 패자가 아니고 이긴 자야. 그래서 지는 자가 이기는 자야. 알았죠? 먼저 져주는 자가 이기는 거야. 그래. 진실한 자들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인이 처음에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죽였지. 그죠? 근데 그게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이러니까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러죠? 언젠가는 이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이기는 자는 현재인데 여기 보면 이기실 터이요 이러잖아. 그를 결국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가 않아. 알았죠? 지금은 박해받고 쫓기고 막 얻어맞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고 그러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들이 누구요? 안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호갱령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사는 거는 전부 마지막에 가면 누가 이기나? 성패는 정해져 있어.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기소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요새 어려워지고 있지? 그럴 때 역경은 뭐라고? 경력이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역경이 이렇게 우리가 닥칠 때는 그 역경을 이기면은 진짜 좋은 경력이 되는 거야. 거꾸로 되죠?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어야 그 사람이 살자가 되는 거야. 아, 내가 비로소 인간의 살맛이 나는구나. 이렇게 한번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살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같이 나와. 그때 누가 죽자 그러면 미쳤냐 이래. 왜? 죽음 직전에까지 가봤다 이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 역경하면 경력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팔자가 좋은 것도 경력은 경력인데 안 알아줘. 알았죠? 역경을 경력으로 만들었을 때 알아주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거꾸로 하면 디젤트가 되지. 맞아. 스트레스를 받았다. 요게 뒤집어 버리면 영어로 뒤집으면 뭐예요? 디저트. 음식 먹고 입가심 하는 거. 맞아. 거꾸로 하면 그래. ST, RE, SSED야. 그지? ST, RE, SSED를 뒤집으면 DESSERTS. 디저트. 영어로 디저트야. 그거 맛있게 먹는 거.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많이 먹어 살찌는 사람이 있어. 웃기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뒤집으니까 맛있는 디저트가 돼. 맞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디저트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지. 스트레스가 없으면 인간은 수명이 단명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집에 가서 마누라가 잔소리하는 걸 듣는 남편과 혼자 사는 남편이 수명이 15년이나 차이가 나. 그렇게 빨리 죽어. 그리고 동해바다에서 받은 고기를 서울까지 가져오는데 천적을 넣어가 스트레스를 주면은 팽팽하게 살아있어. 전혀 허물거리는 게 없는데 스트레스가 없이 오면은 어떻게 된다고? 다 죽어 있어. 그 왜 그렇겠나? 적절한 스트레스는 방어인자를 만들어내. 우리 유전자에서. 방어인자를 만들다 보면 면역이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그리고 아무리 차에 실려서 이렇게 갇혀 있어도 절대로 생명이 흔들림이 없어.
그런데 그 천적이 안 보인다. 그러면 졸다가 죽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부인이 막 잔소리하고 막 시비 걸고 흉을 보고 이건 굉장한 생명의 원동력이야, 이게. 안 그러면 허물허물 사다가 아파트에서 허물허물 하다가 남쪽에 마누라 죽고 나서 전화해보면 아이고 나도 죽고 싶다 뭐 이러고 앉아있어. 혼자 있는 사람. 그래 안 그래? 그 당신 뭐 마누라 있을 때는 맨날 마누라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더니 마누라 죽고 나니까 더 허물거리네. 그러니까 아이고 마누라 있을 때가 좋았지. 잔소리를 들어야 오기가 생기고 어떻게 나가서 돈이나 좀 벌어서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코를 좀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돈도 좀 벌고 싶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렇게 되는데 마누라 없으니까 돈 벌어봐야 뭘 해. 그래 안 그래요? 돈 벌어봐야 기뻐할 사람이 없네 이거. 제일 돈 벌어가 유세 떨고 싶은 사람이 마누라인데 하도 돈 때문에 치달림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마누라한테 돈 좀 벌어가 좀 이거 목에 힘 좀 줘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스트레스를 영양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게 합성이라고 그래. 그게 광합성.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꼴로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꼴. 아까 내가 이꼴 적었지? 그러니까 내가 저기다 이꼴 적은 거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양쪽이 똑같은 거지. 그래서 한쪽만 있으면은 힘을 못 써. 양쪽이 있을 때 이꼴가 될 때 좋은 거예요. 이꼴은 뭐야? 두 개가 있잖아. 둘이가 있어줘야 되는 거야. 하나만 있으면 마이너스가 돼. 생명력이 빠져버린다 이 소리야. 이꼴 상태가 되면 두 개가 딱 공존하잖아. 방향도 똑같아. 같은 방향으로. 이꼴 되면은 그렇다고 붙어버리는 것도 아니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 빛의 광합성은 포토신세시티야. 포토신세시티는 빛의 광합성. 빛이 이렇게 합성되는 거. 광합성. 우리 피부에 빛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게 포토신세시스가 되는 거야. 광합성이 돼야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되는 거야. 그럼 비타민 D는 몸에서 빛만 있으면 몸 자체가 비타민 D를 생산해. 그러면 우리 몸은 DNA가 RNA 상태가 돼. DNA가 RNA가 돼가지고 이 RNA가 포토신세시스를 받아가지고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비타민 C는 넣어줘야 되고 비타민 D는 몸이 만들어내는 게 있어. 그러니까 몸이 만들 때는 반드시 DNA가 RNA로 바뀐 다음에 RNA에서 포토신세시스를 만들어내는 거야. 광합성을 해내서 비타민 D를 만들지. 비타민 C나 비타민 B는 그렇게 안 만들어. 물질이 실제 비타민 B와 C가 들어와야 돼. 그지?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우리 세포가 핵산으로 되는데 이 핵산이 DNA가 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넣어주지 않아도 만들어내는 게 여성 호르몬. 알겠죠? 여성 호르몬, 비타민 D 이런 거는 약으로 먹으면 몸이 거부를 해. 가능하면 햇볕을 받아서 만드는 게 좋아. 광합성으로 만드는 비타민 D가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핵산이 우리의 RNA가 이 핵산이 만들어내는 영양분도 있고 우리가 입으로 들어오는 영양분하고 섞여서 광합성으로 들어오는 거와 입으로 들어오는 게 합쳐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만나가지고 인체를 만들어내지. 근데 그 만들어낼 때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 반세포가 불완전 세포야. 그게 붙어가지고 팔도 만들고 다리도 심장도 수백 개의 장기를 만들어내. 그리고 100조 개의 세포를 만들어내지?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동맥을 만드는데 그 혈관을 조금만 좁게 만들어버리면 심장병 환자야. 아, 그래 안 그래? 그 사람의 그 동맥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그 RNA가 조금만 잘못해버리면 실제 유전자대로 못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노? 그리고
여러분이 팔을 이렇게 벌려보면은 왼팔과 오른팔을 만들 때 그 RNA가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한 놈은 이쪽에서 나가고 한 놈은 이쪽에서 나가. 여자 자궁에서. 똑같이 돼야 안 돼. 세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은 1cm 미만이야. 그건 잘못해서 그래. 실제 똑같아. 다리 길이도 딴 데서 만들어내. 이쪽 다리는 이쪽에서 만들고 이쪽 다리 이쪽에서 만드는데 자로 잰 뜻이 두 길이가 똑같아. 신기하지 않아? 어떤 거는 막 1m 되고 어떤 거는 50cm 이런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자를 재는 놈이 있는 거야. 요 애는 눈이 요만해야 돼. 요는 다리가 아직 똑같지 않아. 이쪽 다리 더 자라게. 이게 지시를 하고 지령을 하는 놈이 안에 있는 거야. 신기하네. 분명히 애 낳아보면 팔다리가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으면 이게 어떻게 되나 봐. 큰일 나는 거야. 걷지를 못해요. 근데 그 길이가 자로 재난 것처럼 딱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인체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감탄해야 돼. 그냥 그러니까 이퀄리티가 돼야 돼. 평등. 저것이 이퀄리 상태가 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알겠죠? 내가 그래서 저걸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도 저래. 우리가 평등하게 만들어졌다는 거. 모든 사람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졌지.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하나가 짧고 팔이 짧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간혹 나오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 DNA와 RNA가 우리 몸에 있는 정자와 난자가 둘이가 만나가 작업을 할 때 옆에 뭐가 방해 세력이 있었지? 그게 업보까지 끼어들었지? 그래가 그 인체를 교통사고로 그리 된 게 아니라 나올 때부터 문제가 있었게 나올 수 있지. 그게 굉장히 드물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애는 딱 나왔으니까 팔다리가 태어날 때부터 없어. 그러면 그 팔다리가 왜 유전자에서 이 RNA가 실수한 거야. 그 RNA가 조금만 빗나가서 실수해버려도 팔다리가 안 만들어져 버려. 그런 애 있었지? 팔다리가 숫자 잘린 게 아니라 안 만들어졌어. 그런 사람 있지? 팔만 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리도 안 만들어져. 몸통만 그대로 있고 얼굴 그대로 있어. 하나도 칼된 데가 없는데 안 만들어졌을 뿐이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난 이것만 해도 재산 가치가 무한대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부자 맞나 안 맞나?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그거 어떻게 뼈를 이어오고 거기다 다리를 어떻게 붙여?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해. 힘을 어떻게 써 그게? 그런데 우리는 뻘쩍 일어나네. 가만히도 드네. 엮기도 그냥 300kg 막 드네. 이게 우리 인체야. 기가 막히죠? 그 척추에 요만한 얇은 디스크가 300kg를 들어 올리는데 그걸 지탱을 해. 척추가. 그 판이 요만해. 디스크가. 이 디스크가 300kg를 들어 올려서 하는데 300kg가 누르는 거야. 근데 이 디스크가 안 터져. 기가 막혀 안 막혀. 근데 약한 사람들은 그냥 허리 하나 물건 하나 요만한 거 딱 들었는데 허리가 뽁 디스크가 나가버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체가 그렇게 강하게 돼 있는데 관리를 잘못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매사에 신과 함께 있다. 이 내 몸은 팔다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준 것에도 여러분이 나한테 무진장저 있는 거야. 이 RNA가 조금만 실수하고 유전자가 조금만 실수해버리면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매일 생각해야 돼. 정말 나는 신기하다. 나는 오늘 이 하루 이렇게 사는 게 이게 꿈이다. 꿈 같은 하루다. 이러면 손가락이 막 움직이네. 이게 왜 움직여? 말을 하면서도 움직이네. 그럼 여기서 갑자기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 그지? 그러면서 팔이 갑자기 힘이 확 빠져버려. 다리가 힘이 확 빠져버려. 중풍이야. 그러죠?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 서 있다가 갑자기 팍 쓰러졌는데 중풍이 됐지? 그러면 신경이 마비가 와버려서 이거 하나 못 움직여? 눈 하나 깜빡하는 그거밖에 못해. 그러겠지? 그럼 아무리 움직여도 인체가 안 움직이지는 거야. 그건 뇌에서 뭐가 막았지? 그 혈관 하나만 막아버리면 스탑이야. 여러분 몸은 스탑이야. 근데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안 움직이네. 그럼 어떻게 됐어? 경추 후에 신경이 눌려버린 거야. 아무리 다리를 팔을 움직이려도 몸이 안 움직이죠. 그러면 누가 와서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겠지? 그러면 연구불후자야. 그 밤새 신경이 멎어버리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뇌에서 신경이 그 혈관 하나만 탁 건드리면 몸 전체는 마비야. 그지? 그런데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머 감사합니다. 어우 정말 신이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 안 하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500봉도 준비해놨지만은 허경영과 동행을 해야 돼. 알았죠? 오늘 강의는 우리 몸의 신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오늘 한 해에 나와 남을 이 고루 상태로 만들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하면 분명히 내 신경에 갑자기 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퀄리티, 평등. 모든 인간은 신인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알았죠? 내 잘났다.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는 거야. 이 이퀄리티를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 A 이퀄 B 뭐 이렇게 할 때 이퀄이잖아. 저 이퀄이라는 것은 양쪽이 똑같다. 무게가. 가치가 같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하다는 것은 뭐냐? 중풍 오는 거나 암이 걸리거나 이런 게 다 평등해. 누구는 걸리고 안 걸리고 이게 없어. 누구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평등한 거야. 이래서 무섭다는 거야. 세계에서 제일 암을 잘 고치는 미국의 병원 이름이 뭐예요? MD 앤더슨이지? 그 MD 앤더슨 병원에는 한 사람의 암 환자가 오면 의사가 500명이 붙어. 전문가가. 굉장하죠? 세계 1위야. 제일 잘 고쳐.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병원도 또 하나 있어. 뉴욕에 세계에서 암 제일 잘 고치는 병원. 나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뉴욕 병원이 뭐 이름이 있는데 스롤 캐들이라는 미국 뉴욕에 있는 암 전문 병원이었어. 그 스롤 캐들이라는 병원도 암 수술 세계 랭킹이야. 2개 병원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암 수술로서 자기들은 10%를 고친대. 그 사람의 암의 10%밖에 못 고친대. 암 수술로는. 그 다음에 약으로 10%를 고친다는 거야. 투약으로. 약을 처방해가지고. 그러면 20%를 고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의 암을 완전히 고쳐주는 건 아니야, 자기들이. 뭐지? 80%는 그 사람 마음이 고친다는 거야. 내 말 이해가죠? 근데 그 마음속에 흑역량이 있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야. 알겠죠? 암 수술 받았는데도 암이 터져서 죽은 사람이 있고, 암 수술을 안 받았는데도 마음을 잘 관리해가지고 안 죽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병원의 의사들은 암 수술을 한 사람들 조사를 해봤더니 10%가 수술로 효과를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럼 뭐 생각 때문에 고쳐지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환자는 100% 병원을 의지한대. 그러면 이미 그 마음은 틀린 거야. 거기에 80% 90%는 허경영을 붙들고 있어야 돼. 이해가죠? 그러니까 저기 A는 허경영, B는 여러분이야. 그래야 된다 이 말. 그렇게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고루 상태에서 여러분 옆에 내가 공존해야만 암이 깨져버려. 내 말 이해가죠? 저 이 고루를 여러분이 다양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려서 어머 나는 신인님하고 같이 있어. 걱정 없어. 이 걱정 없는 마음이 암세포를 아주 요절해버리는 거야. 면역이 올라간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죠? 여러분 마인드를 바꿔요. 마인드를 바꿔야 돼. 내가 무슨 꼭 어떻게 수술로 다 고치겠다. 택도 없는 말씀. 아무리 가서 수술해도 하늘공 와서 신인을 만나서 신인과 에너지를 교류해야 돼. 알았죠? 그러면은 그 암이 완치 단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알았죠? 나는 여러분 사는 비법을 오늘 설명해 줘서 자살은 거꾸로 하면 뭐야? 살자. 알았죠? 역경은 거꾸로 하면 뭐야? 좋은 경력이 생기는 거야. 스트레스는 거꾸로 하면 뭐야? 달콤함을 줘. 디저트야. 그 영어를 거꾸로 쓰면 디저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얼마든지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어. 마누라가 막 집에 갔는데 돈 못 벌었다 욕을 해. 저렇게 마누라가 건강하니까 저렇게 욕이라도 하지. 다행이다. 저 빌빌거리고 말도 못하고 누워있고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것보다 낫지. 아이고, 그냥 맨날 욕이나 하고 그냥 소리나 지르면 건강하다는 게 확인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서 또 의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자존심, 그런 자존심은 쓸데없는 거요. 그냥 뭐라 하면 지금도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있구나.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걸 음악으로 들으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어떤 집에서 이사 온 사람이 있는데 옆집에서 아주 베토벤 교향곡 막 이런 거 틀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피로가 회복이 되는데 옆집에 아저씨는 베토벤이 뭔지 모르잖아. 시끄러워서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다. 아니 세계적인 명곡을 틀어놨는데 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노라레달인 막 호르몬이 나쁜 게 막 나와. 그런데 이 사람은 퇴근해가 그 음악을 들으니까 그냥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왜 이래? 똑같은 음악인데도 한 사람은 노이즈로 들려. 한 사람은 그게 잡소리를 들리는 거야. 한 사람은 이게 치료제야.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인이 막 욕하는 거, 그건 아주 오케스트라 중에 최고 오케스트라. 입장료도 안 내도 돼. 그냥 나오는 거야. 써있지도 없어. 눈만 마주치면 뉴런 링크가 돼가지고 음악 틀어 안 해도 나와요. 그렇잖아? 그걸 음악 소리로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싸워도 돼. 내가 거기 맞장 붙이고 저거 스트레스야, 저거 나를 무시해 이러면 내 몸 다 망가져. 암이 막 자라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 마누라 음악을 왜 안 틀어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게 내 자존심을 긁을 수도 있고 그게 내한테는 치료제가 되는 거야. 한편으로 마누라가 막 아빠가 말도 한 6년 동안 못하다가 마누라가 오랜만에 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잔소리를 막 해제끼네. 그러면 남편이 싫을까?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음악 들으면 행복하다. 그저 내 욕을 막 노다지 해라. 건강한 거 아니야? 이게 달라져 버려. 옛날에 들을 때는 괘씸했는데 지금 한번 아파오고 나서 중풍 걸렸다 나와가지고 막 떠들면 아이고 저 참 천만다행이다. 실컷 떠들어. 기쁘게 해서 안 기쁘게 해서? 아무리 모욕을 해도 마음이 안 아파. 저건 건강하다는 신호야 저거. 좋아 안 좋아? 알겠죠? 우리의 모든 고통은 마음먹기 나름이야? 마음먹기 나름이지? 그래서 신기루 쫓지 말라고 그랬지? 남 부러운 거 쫓지 마. 아주 부러운 과정? 그거 다 신기루라니까. 우리나라 코미디가 제일 자기 마누라를 사랑한다고 그랬어 옛날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얻어맞고 질질 끌려다니고 밟히고 막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안 그랬어?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내부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는 그런 일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도 몰랐지? 몰랐죠?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남의 가정에 그걸 우리는 신기루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텔레비 나올 때마다 두 사람이 최고 인기 부부라고 막 방송에서도 그랬지. 근데 그게 우리는 신기루. 실제 남의 집은 행복해 보여. 근데 그 들어가보면 맨날 밤마다 얻어 터지고 끌려다니고 코피 터지고 그게 뭐야? 지옥에서 몇십 년 있은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밝혀져서 그렇지. 그거 안 한 사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신기루를 거기에 미치지 마라. 자기가 모든 불행이나 고통을 자기 스스로 음악 소리로 바꿔버려. 그러면 거기는 낙원이야. 오늘 이 코로 얘기 잘 들었죠?